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온라인 체육 수업을 함께 하게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볼 활동은 체육의 5가지 영역 중에서 건강활동이에요. 이 건강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체력 기르기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같이 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준비물 가벼운 준비운동, 그 다음 여러분 매트가 있으면 좋겠고요. 매트가 없는 친구들은 이불을 2개 정도 깔아놓고 하면 좋겠어요. 네,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신폭신한 이불을 깔아놓고 안전하게 활동하면 좋겠죠. 그 다음 줄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줄넘기가 혹시 없는 친구들은 줄넘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 선생님과 동작만 가볍게 따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공부할 목표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력 기르기 동작을 해보고 건강체력을 길러보는 게 목표예요. 네, 우리 선생님과 얼마 전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건강체력의 종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과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몇 가지 동작을 한번 따라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준비 운동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운동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손목 발목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고개와 팔 방향은 반대로. 소리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자, 바깥쪽으로 넷, 크게 원을 돌려주세요.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에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 허리 쭉 한번 펴보세요. 준비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 시작. 허리를 편 채로 하나, 쭉 둘, 내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쭉 넘어가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친구들 준비 운동 맞춰봤으니까 여러분 힘차게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길러볼 건강체력의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 건강체력의 종류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선생님과 하나하나 차례대로 되짚어 봅시다. 자, 우리 건강체력이란 무엇이냐? 우리 건강체력이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체력을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 건강체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력이 바로 이 건강체력입니다. 네, 우리 건강체력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종류와 그 의미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근력이라는 것은 이 근육의 력, 힘, 근육의 힘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근력이 갖춰진 친구들은 팔씨름을 잘할 수 있어요. 팔씨름도 여러분 두 손을 맞잡고 친구들끼리 하나, 둘, 셋 해서 그 셋 하는 부분에 힘을 한꺼번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한 번에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으로 근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유연성. 이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관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절은 여러분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 여러분 쉽게 이렇게 팔을 구부리잖아요. 그럼 여기 어깨가 있고 여러분 팔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손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도 관절이 있죠. 네, 팔꿈치 부분.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관절을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 다음 건강체력 중에 근지구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근지구력은 근육이 아까는 근력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네. 그 다음 우리 심폐지구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일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달리기와 같은 경우에 이제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건강 체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건강 체력들을 기를 수 있는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건강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운동들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먼저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건 아까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인 근력과 그 다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지구력, 이렇게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 플랭크라는 동작과 스쿼트라는 동작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건강 체력을 기르는 측정 평가를 5학년, 6학년 때 해요. 그 5, 6학년 때 하는 평가 중에서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여러분 몸을 구부려서 쭉 손을 앞으로 뻗어가는 운동인데요. 이건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 유연성을 길러서 여러분이 건강 체력 평가 측정을 하는데 훨씬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제자리 위로 뛰기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건 가볍게 여러분 점프를 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순발력과 근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마 누구나 좋아하고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 활동이 있어요. 집에 줄넘기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해봐도 좋고요. 그 다음 줄넘기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맨손으로 이제 허공에 줄넘기를 실제로 넘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자리에서 뛰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근지구력과 이제 얼마나 지치지 않고 일이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인 심폐지구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과 지금부터 이 5가지 동작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랭크 동작이에요. 네,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근력과 근지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올바른 플랭크 동작이고요. 이건 올바르지 못한 플랭크 동작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림 살펴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네,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온몸 전체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힘들어서 몸이 꺾였어요. 그쵸? 네, 여러분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바른 플랭크 동작은 이렇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건데요. 이 동작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불이 깔려 있거나 매트를 깔아 놓은 친구들은 한번 엎드려 보세요. 네, 엎드려 보고요. 그 다음 어깨 아래에 여기 팔꿈치가 중요한데요. 이 팔꿈치를 땅바닥에 이렇게 수직 90도가 되도록 땅바닥에 한번 대봅니다. 손바닥을 쭉 펴고요. 손바닥과 팔을 구부려서 아래쪽 팔 부분, 이 부분을 땅바닥에 붙여보세요. 그 다음 여기가 90도 수직이 되는 게 중요해요. 수직이 되도록 팔꿈치를 구부려 주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발끝에 힘을 꼭 주세요. 네, 발끝에 힘을 주고 몸을 구부리면 안 되고요. 몸을 꼿꼿하게 펼친다는 생각으로 온몸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자, 선생님 따라서 시작해 봅니다. 자, 플랭크 동작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보세요. 사실 이거 10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어른들도 15초 하기가 힘들어요. 네, 올바른 플랭크 동작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하면 별로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플랭크 동작 한번 몸을 꼿꼿하게 펴고 유지해 봅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 어깨가 땅 쪽으로 이렇게 어깨 쪽이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땅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10초를 목표로 한번 올바른 플랭크 동작 유지해 봅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면 10초 동안 유지해 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실제로 해본 친구들은 이 동작이 굉장히 힘들죠. 네, 아마 여기 허벅지도, 그 다음 여기 배, 그 다음 여기 엉덩이 뒤쪽 근육이 엄청나게 당길 거예요. 네, 다음 날에 조금 근육이 쑤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이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아마 이런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플랭크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플랭크 동작 한번 올바른 플랭크 동작 익혔으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플랭크 동작으로 어떤 근육들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올바른 플랭크 동작을 유지하고 있는 네 사람의 그림이 나왔어요. 네, 이 사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네, 바른 플랭크 동작. 아까 선생님이 플랭크 동작으로 이제 꾸준히 하면 기를 수 있는 건강 체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어떤 능력이었냐면
근육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힘이었던 근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근지구력이 있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지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올바른 플랭크 동작으로 기를 수 있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플랭크 동작으로 여러분 자극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 가슴 근육, 그 다음 여기 목 뒤에 근육, 그 다음 팔꿈치 팔 어깨 윗 근육, 그 다음 여기 배 근육, 복직근이라고 부르는 이 배 근육, 그 다음에 여기 배 아래에 있는 복사 근육, 그 다음 여기 있는 허벅지 앞쪽 있죠? 거기 대퇴근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둔근이라고 부르는 여기 엉덩이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 그래서 다양한 근육들, 여기 있는 옆구리 근육까지 여러분 다양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이런 근육의 힘,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플랭크 동작입니다. 근데 이 플랭크 동작을 통해서 근력을 기르려면 아까처럼 올바른 플랭크 동작, 이렇게 온몸이 쭉 일직선이 되는 플랭크 동작으로 연습을 해야 여러분 근육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동작, 스쿼트 동작입니다. 스쿼트 동작은 선생님 잠시만요. 뒤에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스쿼트 동작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플랭크 동작과 마찬가지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스쿼트 동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긴 하지만 이 힘든 동작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튼튼하게 길러지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과 허리를 곧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건 매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리를 어깨만큼, 여러분 이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다리를 가볍게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편안한 자세로 서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앞으로 굽히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릎을 앞으로 굽히는데 여기 땅바닥과 여기 있는 여러분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평행, 일렬로 될 때까지 쭉 앉아주세요. 그럼 무릎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쭉 앉다 보면 이렇게 앉아지거든요. 다리가. 이게 발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발끝을, 선생님 다시 표시해 줄게요. 이 발끝, 여기가 발끝이고요. 여기가 구부려진 무릎인데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 발끝보다 무릎 구부린 부분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바르지 못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발끝보다 무릎과 발끝, 무릎이 발끝을 이렇게 쭉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자세로 하면 바르지 못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을 많이 박아놓고 싶네요. 그래서 무릎이 발등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바른 스쿼트 동작입니다. 근데 이것도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횟수를 정해서 운동하세요. 10번만 하세요. 오늘은 10번만.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올바른 스쿼트 동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스쿼트 동작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 10회 해볼게요. 자, 올바른 스쿼트 동작 다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쭉 벌리고 편안하게 서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구부려 주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요.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가 무릎이고요. 여기가 발끝인데 네,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무릎이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지해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봅니다. 시선은 앞을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 네, 몸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팔은 나란히 앞으로 뻗어줍니다. 자, 그럼 스쿼트 동작. 자,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발끝으로 나오지 않게 10회 할게요. 준비. 선생님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같이 해봐야겠네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10번만 했는데도 조금 힘드네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자주자주 연습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는 네,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입니다. 네, 사진이 아까 안 나와서 선생님이 잠깐 당황했는데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은 여러분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가지런하게 모아주고 무릎을 쭉 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해보면 무릎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근육이 엄청나게 당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릎을 꼭 펴주고 앞으로 빨리 구부리면 안 되고요. 천천히 굽혀줍니다. 네, 빨리 구부리게 되면 이 반동이란 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반동은 하나, 둘, 셋 해서 몸을 앞으로 한꺼번에 훅 구부리는 거야. 그러면 이 반동을 주게 되면 이 뒷부분으로 다시 앞으로 훅 갔다가 뒤로 이렇게 밀릴 텐데요. 이렇게 반동을 주게 되면 여러분 여기 근육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구부려 주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을 굽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하는데 힘들다고 저 뒤에서 세게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 부분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서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도 이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도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걸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출석 계약하면 실제로 선생님 앞에서 연습 겸 네, 이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을 한번 같이 실제로 해볼 거예요. 중요한 부분 꼭 기억하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여러분 혹시 집에 도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벽 있죠, 벽? 여러분 집에 있는 벽에 발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발을 붙이고 여러분 몸을 쭉 앞으로 한번 쭉 구부려 봅니다. 중요한 부분 무릎 구부리지 않고 천천히 굽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준비. 무릎 구부리면 안 되고 천천히 앞으로 벽에다가 발을 받치고
이 발을 받치고 천천히 앞으로 구부려 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쭉 천천히 하나, 둘, 셋. 그만. 자, 무릎 털어주면서 허벅지 방바닥에 한번 털어주면서 네, 근육 풀어주고요.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다시 발바닥을 벽에 대고 앞으로 구부려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네,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누구나 쉽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제자리 위로 뛰기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역시 순발력을 길러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자, 몸을 먼저 1번 일직선으로 쭉 편 자세에서 이 도약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이 두 번째 그림이 도약 자세예요. 먼저 개구리처럼 위로 뛰어오르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온몸을 긴장시키면서 위로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도약 자세 후에 위로 쭉 펴면서 이건 3번 그림이에요. 위로 쭉 펴면서 윗방향으로 점프해 주세요. 그래서 쭉 점프하면서 지금 발바닥이 떠 있는 상태로 앞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 가슴 쪽으로 무릎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점프하면서 무릎을 위로 끌어올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몸의 중심이 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이쪽 부분에 몸의 중심을 둔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리로 위로 뛰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5번 뛰어봅니다. 준비 시작. 몸을 펴고 도약 자세 하나, 둘, 셋 점프. 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세요. 자, 두 번째 뛰어봅니다. 두 번째. 자, 몸을 쭉 펴고 도약 자세 뛰어오르려고 무릎 구부리고요. 하나, 둘, 셋 점프. 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둘, 셋. 위로 점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여러분? 네, 꼭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약간 답답하긴 한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둘, 셋.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몸을 꼭 쭉 펴주세요. 일직선으로 펴주고 도약 자세. 그 다음 5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점프. 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제자리 위로 뛰기 연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동작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줄넘기 동작입니다. 네, 이 줄넘기 동작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여러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하는 이 심폐지구력과 그 다음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인 근지구력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여러분 줄넘기 할 때 선생님은 저학년 때 줄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가볍게 뛰어줘야 되는데 발바닥 전체를 땅에 붙이고 쿵쾅쿵쾅 뛰었더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중요한 부분은 발의 앞쪽으로, 발을 앞을 이렇게 앞쪽으로만 뛰는 거예요. 콩콩콩콩. 여러분 발가락이 있는 쪽 있죠? 이 발가락이 있는 쪽으로 까치발 하듯이 뛰는 거야. 그래서 발가락이 있는 부분을 바닥에 붙이고 나머지 발바닥이랑 발 뒤꿈치 쪽은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땅바닥이면 이 발가락 쪽으로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볍게 콩콩콩 이렇게 뛰어주는 거죠. 네, 이 줄넘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운동 능력에 맞게 조금씩 뛰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자리에서 20번만 뛰어보고요. 혹시 나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잘 길러보고 싶어, 튼튼하게 기를 거야 하는 친구들은 횟수와 시간을 더 늘려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뛰어도 좋고요. 여러분 요새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무리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20회만 뛰어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발의 이 앞쪽 부분만 가볍게 뛰는 거예요. 앞쪽으로만 가볍게 뛰기. 네, 준비. 선생님 시작하면 제자리에서 뜁니다. 20회 뛰어보세요. 이 발끝으로만 뛰는 거야. 선생님도 제자리에서 한번 줄넘기가 없지만 선생님은 맨손 줄넘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20회. 저는 오늘 공부를 더 할 거예요. 체육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시계 보면서 5분 동안 해도 좋아요. 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줄넘기도 좋지만 실제로 집에 줄넘기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문 밖에 마스크 꼭 쓰고 나가서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정리를 하는데 과제가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5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5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힘이 들었던 활동을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나는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이 좀 힘들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 운동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느낌을 한번 댓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댓글을 남기기 힘든 친구들은 여러분 직접 이 5가지 운동 중에 하나를 하는 인증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것이 과제입니다. 네, 담임 선생님께 카카오톡이나 이제 문자를 통해서 보내줘도 좋고요. 나는 그냥 오늘 실제로 내가 이걸 같이 해봤고요. 그것들 중에서 이 운동이 가장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느낌을 댓글로 달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함께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과제하는 모습 한번 보여줄게요. 집에서 하는 건강체력 중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어떤 활동이 가장 힘들었냐면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거나 댓글을 남기기 힘든 친구들은 여러분 운동 사진을 인증 사진으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이번 과제예요. 네, 그럼 오늘 체육 공부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제 꼭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